이대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볼 수 있게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각 반에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정 원서는 부모님들이 직접 받으셔서 직접 자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원서 쓰는 방법은 좀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쓰는 방법입니다. 배정 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기에 전부 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칸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고유 번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 번호에는 학교 번호, 학급 번호, 출석 번호가 있는데요. 학교 번호는 전부 다 똑같이 우리 학교는 36번입니다. 그리고 학급 번호의 경우에는 1반일 경우에 01, 2반일 경우에 0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반 1번의 경우에는 학교 번호에 36, 학급 번호에 01, 출석 번호에 01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정확히 적어 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성별에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비어 있을 건데요. 졸업 일자입니다. 2023년 1월 4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곡초등학교 졸업 예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호자 성명 적어주시고 지원자의 관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군구 쓰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수동중학교로 가실 분들은 수동중학구, 수동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든 수동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일지망교의 수동중학교라고 하나만 쓰면 됩니다. 화도중학군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화도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학교를 직접 적으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가곡리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송라중, 심석중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두 개를 일지망교, 이지망교에 쓰면 되고요. 그 외에 두산 의브 트레지움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사는 학생들은 그중에서 화도중학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기 5개 학교, 화강중, 마석중, 심석, 송라, 천마중에서 순위를 5개를 정해서 써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담임교사 확인은 비워 놓으셔도 되고요. 특이학생 표시란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쌍둥이 다자녀라고 돼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쌍둥이나 다자녀일 경우에 여기다가 체크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 아예 서울이나 다른 데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관내 배정 대상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쓰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지원자, 보호자 사인란이 있는데요.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여기 지원자에다가는 학생 이름을 적는 겁니다. 학생 이름. 학생 이름을 적고 학생이 직접 이름을 이렇게 정자로 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보호자에는 보호자 성함 써주시고 여기 보호자 이름을 정자로 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인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 이름을 정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름을 정자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걸 모아서 저희 학교에서 정리를 해서 접수를 교육청에 하게 됩니다. 자, 배정 원서 접수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학구 위반일 경우에 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도중학군 내에 화도중학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안에 속해 있으면은 학구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가곡초에 다니지만 좀 멀리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 화도 중학군 내에 지원할 수만 있으면 학구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뭐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자, 추가 접수의 경우에는 뭐 원서 제출하고 나서 뭐 전학을 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결과 발표는 1월 6일 3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받아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비 소집의 경우에는 뭐 여기 지금 1월 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배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배정 관내, 그러니까 구리 남양주 안에서 뭐 다른 중학군, 뭐 화도에서 뭐 호평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재배정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타시도, 뭐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구리 남양주로 왔을 때 재배정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구리 남양주에 재배정 접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시도 뭐 서울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 배정 받았던 거를 여기서는 배정 포기를 하고 그쪽 교육청으로 가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재배정 접수 기간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각 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배정 방법 같은 경우에 그 이 설명을 그대로 교육청에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지망 지원자 수가 중학교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 전산 추천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지망 지원자 수가 입학 정원에 미달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배정되게 됩니다. 이지망 지원자 수가 중학교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전산 추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시로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뭐 덕서중학교의 정원이 5명인데 일지망으로 20명이 지원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추첨 시작 번호는 7번이고 간격 번호가 10번. 이걸 추첨해서 이대로 명단에서 7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7번은 바로 덕서 중에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 번호를 10을 뽑았으면은 7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여기 해당되는 학생 만 146번 학생이 그 덕소 중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0번, 10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 107번 학생이 또 배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정을 뭐 하는 곳은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추첨을 뭐 공정하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로 들어 드리는 것은 뭐 일지망에 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아마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A 학교의 정원이 190명인데 일지망이 261명일 경우에는 190명 이외의 학생들은 이지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지망에서는 또 정원이 157명인데 일지망에서 153명이 이미 찼어요. 그러면은 4명만 이지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학교에서도 배정이 안 되면 3지망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C학교로. 자, 우선 배정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서에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 질문과 답변이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나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이사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재배정 기간 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정 기간 이전에 이사한다면 재배정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 이후로는 전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자, 다자녀의 경우에는 맞이의 학교로만 일지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하시는 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우선 배정의 경우 그 해당 주소지 안에서 맞이의 학교 관계없이 일지망 우선지망으로 추첨을 하지 않고요. 다자녀의 경우에는 바로 먼저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숫자가 채워지게 되고요. 뭐 다른 뭐 합격이라든지 다른 학교에 지원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배정을 하시면 됩니다. 배정 원서에. 졸업 예정일은 우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 4일입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적 유예 처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예. 손 드신 분, 학부모님. 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럼 제가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배정할 때 원배정에서 모두 마감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없다. 근데 또 재배정의 경우에는 원배정으로 다 인원이 찰 수 있다 보니까 일지만 교회는 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답변할 수도 있고, 뭐 2반, 3반 담임 선생님이 채팅이나 뭐 말씀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다자녀인 경우 둘째, 셋째도 우선 배정 대상이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다 다자녀에 해당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곡리 거주하는 학생은 심석 송라중학교 2개 중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하셔야 되고 그 외 학생들은 5개 학교 모두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어, 3개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5개 다 써주셔야 됩니다. 5개 다. 원하는 배 중학교에 재배정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인원이 특히 많을 경우에는 이 재배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배정을 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3반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18세 미만 자녀 3명일 경우에 그 뭐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다 다자녀에 해당이 되는데 2005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다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제가 다시 이 지금 내용을 유튜브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뭐 5개 지원해야 되는데 3개만 지원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무조건 5개 다 쓰셔야 됩니다. 2개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 2개 다 쓰셔야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3반 선생님이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재배정도 뭐 그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회의 자료랑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중에서 원서 쓸 때 아마 이 화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림 파일로 제가 각 반에 나눠드려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각 반 선생님께 해주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